안녕하세요. 새설이 있는 과학 뉴스, 저는 앵커 전성윤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드디어 5년 뒤 완공된다. 가우디 150년 역작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는 기사입니다. 기사가 재밌어요. 5월 1일자 기사인데 기사의 첫 머리에 이런 소개글이 있습니다. 1926년 6월 10일 저녁 5시 30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코르테스 거리에서 남루한 차림의 한 70대 남성이 길을 건너다 전차에 치였다. 이 노인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로 사흘 만에 결국 사망했다. 그의 행색 때문에 죽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그가 카탈루냐 출신의 세계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사를 통해서 가우디가 어떻게 이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저희 과학관의 건축 전공자이십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부에노스 디아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원과 시설연구사 어윤호입니다. 네. 어윤호 연구사님이십니다. 어윤호 연구사님은 이제 건축을 전공하셨고 내용을 좀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자, 일단은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뭐 저도 좀 자료를 좀 찾아보고 하니까 고딕과 아르누보 양식이라는 게 나오고 이 두 양식을 가우디가 결합해가지고 건축학적으로 하중을 더 잘 견디는 구조물을 만들었다고 해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건축 쪽에도 양식은 사실 이게 딱 두 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고딕과 아르누보라는 거는 르네상스 건축 전에 생겼던 그 문화 양식입니다. 건축 양식. 고딕 양식은 특징이 우리 혹시 명동성당을 보셨는지 명동성당도 이 고딕 양식의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으로 이 신의 높이에 올라가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높은 첨탑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라잉 버틀라스라는 이제 용어가 좀 외래어긴 한데 이게 이제 버팀병이라는 게 있고요. 그 리브 볼트라는 그런 주요 특징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뭐 그리스나 로마 건축 때에는 이런 석조 건물을 통해서 평면적이고 올라가는 높이 한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좀 더 이제 개방감, 바닥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고 이 개방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양식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르누보인데 요거는 원래 프랑스 말로 이제 새로운 예술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 프랑스에서 새로운 예술이요. 예, 뜻이 아르누보가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적으로 프랑스에서 생겼다기보다는 그 전에 영국에서 먼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라고 해서 수공예 용어 갑자기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용어가 기본 얘네들이 부유명사기 때문에 자막으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운동에서 이제 좀 더 승화된 그 양식인데 이거의 특징은 그 전에 이제 고딕은 아까 말씀드린 딱딱하고 뭐 그런 면에 이거는 이제 철제 그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이 많이 일어나서 철골 구조물 그렇죠. 다른 재료를 가지고 이게 좀 더 발달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철제는 아무래도 이제 물성이 좋고 여러 개로 막 모양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의 운동을 이제 복합적으로 이 두 가지 양식을 가우디가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응용을 해서 만든 건축 양식,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그런 것들이 좀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명동성당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명동성당을 딱 보면은 이게 고딕 건축이구나 할 수 있는 뭐 가장 특징적인 요소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단 높은 한이 있고요. 벽 같은데 외벽에 보시면은 이 벽하고 벽 사이에 이제 옆으로 사선으로 된 그런 구조물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게 바로 플라잉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버팀벽이라는 건데 그만큼 이제 하중의 이 무게를 그걸로 해서 이제 분산을 시키면서 좀 더 단단하게 건물을 만들면서 이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스테인 글라스인가요? 이렇게 막 알록달록 아주 이쁜 문양들이 있는 그냥 글라스들이 많이 쓰이는데 가우디 이런 것도 좀 네 맞습니다. 참 제가 하나 빠뜨렸네. 이 스테인 글라스.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이 창문 고딕 건축 이후에 아르누보에서 나왔던 아까 말씀드린 철제를 활용해서 다양한 모양들을 그 연출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토니 가우디는 창 면적을 좀 더 크게 하거나 자유스럽게 막 기하학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저도 좀 찾아보니까 가우디가 이렇게 어떤 이론으로 지은 게 아니고 계속 연습하고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물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건 뭔가요? 이게 저도 하면서 공부 좀 했는데 이 가우디는 이 설계 도면을 직접 그려서 하기보다는 항상 실험을 통해서
그런 거 구조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우디 집안도 이 주물업자, 네. 아버지도 할아버지 이런 아. 모형들 많이 만든 거잖아요. 철제로. 그래서 그런 쪽에도 많이 이제 그런데 관심 굉장히 있고 익숙한 그렇죠. 사람이었군요. 예. 그래서 이 파밀리아 성당이 원래는 그 이분이 되게 후원자고 친구였던 구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분을 위해서 만든 교회를 원래 프로젝트가 있었대요. 거기서 이런 거를 가지고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가 중력이라는 이제 하중을 알잖아요. 네. 이 가우디는 이런 고딕 양식이 뻣뻣하고 네. 어떤 구조적으로 맞아요. 굉장히 좀 날카로워 느껴져요. 그런 네. 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이 중력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배짜기새가 왜 나무 야자수에서 이렇게 둥지를 만들었는데 네.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가우디는 이거를 이제 무게 중심 네. 뭐 재료에 대한 무게랑 구심점을 가지고 늘어뜨리면서 모래주머니를 네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설계를 해보면서 그러니까 양쪽 끈을 가지고서 양쪽 끈을 이렇게 그렇죠. 끝을 잡고 네네.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어떤 하중이 있는 물질을 그렇죠, 넣어서 그렇죠. 그럼 늘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늘어지는 거에 대한 지점에 따라서 네. 이 하중이 얼마나 잘 견딜 그렇죠. 것이냐. 예, 그런 거를 수년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건축 용어 쪽으로 보면 이제 현수돈법이라고 하는데 현수돈법이요? 현수선 말 그대로 현수선. 바늘선. 이 우리 현악기 할 때 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포물선을 이렇게 네. U자로 봤을 때는 이 가운데에는 인장력이 발생하거든요. 인장력이라는 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네. 위에 이제 압축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가끔 벽돌 갖고 이렇게 모양 블록해서 하는 거 해보셨죠? 보셨죠? 그런데 보면 눌러도 이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무너지지 않죠. 예, 네. 그런 거에서 아마 이제 모티브를 따서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옛날 다리들 보면은 우리나라도 보면 약간 좀 아치형처럼 그렇죠, 그래지 그렇죠. 그거런 원리는 네, 맞습니다. 마찬가지인 예, 거죠. 네, 네. 근데 더 높게 지어야 되고 네. 또 건축물도 굉장히 좀 뭐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예. 거대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단순하게 다리 짓는 기술에 비해서 훨씬 더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좋은. 그렇죠, 높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가우디는 이 자연주의, 즉 이 친환경 쪽에 이런 쪽에 관심이 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 건축관 중에서는 곡선은 자연의 것이고 네. 직선은 인간의 것이라고 할 네. 정도로 네. 모든 그런 거에 대한 구조적인 거나 건축물의 형태를 자연에서 많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둥도 아마 이 파밀리아 기둥에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네. 엄청 높은데 아마 나뭇가지 형태로 이렇게 막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현수선 기법을 활용을 해서 그 하중이 골고루 분산이 돼서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고려해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참 대단한 현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막 뭐 증명도 네. 하고 했겠지만 그 네. 당시에는 계속 그냥 그런 실험으로만. 그렇죠. 근데 네, 대단하네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그 스페인어로 아까 인사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가우디 건축물 저기 영사님 직접 가서 보셨어요? 아쉽게도 사실은 예전에 스페인을 가봤거든요. 가보셨어요? 저는 근데 그라나다라는 지역 아시죠? 저도 가봤습니다. 네. 가보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아람브라. 그렇죠. 네. 아함브라. 아람브라. 사실은 그 아함브라 공정도 거기 들어가는 양식이 무데하르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 양식도 사실은 안토니 가우디가 영향을 받은 진짜요? 양식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맑은 모양으로 네, 이렇게 맞아요. 아치로 되어 있죠. 그리고 모자이크 형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아르누보나 이 고딕 건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습 질문인데 그냥 네. 바로 대답을 잘해주시네요. 네. 일단은 오늘의 기사에 대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 오늘 나와주신 어윤호 연구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또 이 안토니 가우디를 사실은 이 대학교 때 건축 공부하는 친구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서.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게 학풍에 따라서 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축가가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가우디를 되게 좋아하고 진짜 한번 저도 26년에 만약에 이게 상당히 완공이 된다면 네. 한번 가서 꼭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연구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가면은 그러면 그런 거 진짜 설명하고 재밌겠네요. 하면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